아이고 롯데야, 예, 246회로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네, 오늘도 한 개 소식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호랑이띠 해라서 역시나 호랑이띠 해 태어난 선수들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98년 호랑이띠 4인방 승원, 균헌, 도규, 김민수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 98년생 호랑이띠 4명의 선수에 대해서 얘기한 기사를 소개한과 동시에 제 나름의 관점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도규가 불안해라고 부제를 달아놓은 건 개인적인 걱정 포인트가 조금 있어서 이 얘기를 조금 위주로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 투수 3명, 이승원, 나균환, 김도규 이 투수 3명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력이 많지 않고 사실은 투수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생각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사를 같이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4명의 선수 중에서 먼저 이승원 선수. 네, 이승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16경기 등판했고 선발 12경기 나왔는데, 사실 체감은 그 이인복 선수가 더 많이 선발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4번째로 선발로 많이 나왔다고 하고, 성적 같은 경우에는 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네, 이승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이,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습니다. 네, 16경기에 등판해서 12경기 선발 57.2이닝 소화했고요. 그 다음에 이 평균 자책 5.77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부상이 있는데 그것이 좀 안고띠였기 때문에 2020년에 좀 기대를 모으는 성적을 냈는데 작년은 좀 부진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아픈 부분을 좀 완전히 떨쳐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이승원 선수의 숙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2020 시즌과 가장 좀 달라졌던 점은 그 보이넷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픈 상태에서 공을 던지다 보니까 제대로 공을 던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0 시즌에 36.2이닝 던지면서 보이넷 11개에 불과했는데, 작년 시즌에는 57.2이닝 던지면서 보이넷이 43개나 허용할 정도로 좀 통증이 있다 보니까 투구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잡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사실은 급할 건 없거든요. 급할 건 없어서 확실하게 몸 상태를 100%로 만들고 나서 이승원 선수가 좀 활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면은 이 밸런스가 깨진 게 이제 통증이 만약에 없어도 계속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좀 움츠러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픈 걸 확실하게 해결하고 이승원 선수는 이제 등판을 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도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 기록을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김도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런데 조금 김도규 선수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할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지난 시즌에는 43경기에 42이닝 2승 2패 5홀드 평균 자책 5.79로서 그 불펜에서 정말 마당새 역할을 잘해줬어요. 필승조인 구승민, 최준용, 김원중 앞에 이제 6회에 나오는 선수, 그 다음에 선발이 좀 빨리 무너졌을 때 그 한 2이닝씩 먹어주는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해줘서 사실은 지난 시즌에 불펜에 굳은 일은 김도규 선수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나균환 선수가 또 굳은 일을 도맡아가지고 팀의 마당새로서 이제 소위 그 가비지 이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그 힘들게 먹어줘야 되는 이닝들을 굉장히 잘 먹어준 두 선수인데, 이 김도규 선수는 제가 왜 불안해 하냐면은 요 포인트 때문이에요. 일단은 그 월별이 등판 기록 보시면 이제 나오지만, 네, 그 9월 10월에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더 늦게 보면 8월 9월 10월에 많이 던졌고, 이닝도 이닝이지만 투구수를 보면은 5월 6월 7월에는 그래도 40개 108개 56개로 어느 정도 이제 적게 던졌었는데, 8월 9월 10월에 아무래도 이제 등판 경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8월 145개, 9월 122개, 10월 171개 투구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 나오게 되면서 성적도 좀 같이 떨어지는 그런 그 내용을 보였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그 걱정이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날짜별 등판 기록을 보면은 9월, 10월에 굉장히 좀 무리를 사실은 했어요. 그리고 서튼 감독이 연투도 거의 안 시키는 편이고 3연투는 거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9월, 10월에 나오면 팀이 좀 사정이 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김도규 선수를 무리하게 쓴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기록을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3연투도 실제로 기록을 했었고요. 9월 14, 15, 16일 네, 3연투를 시킨 적도 있고, 물론 16일 등판이 뭐 공을 2개밖에 안 던지긴 했지만
마운드에서 던지는 것 말고 불펜에서 공을 풀고 던지고 오기 때문에 3연투는 사실 피로도가 가중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 말고도 연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틀 연투는 굉장히 많이 했고, 9월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투가 9월 7, 8, 그 다음에 15, 16, 14, 15, 16, 3연투, 21, 22 연투, 24, 25 연투 이런 정도로 사실 김도기 선수가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했고, 10월도 마찬가지예요. 10월 1일, 2일 연투, 그 다음에 7, 8이 연투인데 5일에 던지고 하루 쉬고 또 연투였고, 15, 16, 17 연투, 23, 25, 21, 29도 사실 하루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등판들이 뭐 팀의 필승조고 하면은 뭐 연투, 3연투 충분히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김도기 선수가 작년에 처음으로 사실은 그 1군에서 등판을 많이 한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불펜에서 꾸준하게 뛰어온 선수들에 비해서 뭔가 그런 자신의 그런 몸을 관리하는 노하가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몸이 느끼는 데미지 자체도 좀 더 크게 느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불펜 투수가 2년 연속 잘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건 모두 다 아실 테고요. 모두 다 아실 테고, 특히 첫 해에 이렇게 많이 던지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데뷔 첫 해는 아니지만 1군의 데뷔 시즌을 치른 선수가 이렇게 적지 않은 이닝을 던졌다. 42이닝 이렇게 적지 않은 이닝을 던졌고, 특히 그 이닝 수가 8, 9, 10월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사실은 그 어깨 피로도가, 아니 어깨든 팔꿈치든 아무튼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그 다음 시즌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게 되는 시즌을 보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김도규 선수가 사실은 뭐 올해도 굉장히 잘해줄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잘해줘야 되겠지만, 이 선수가 만약에 올 시즌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거나 아니면 김도규 선수한테 뭔가 뭐 준비를 열심히 안 했다거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고생을 많이 했고, 사실은 그 불펜이 항상 경련제로 돌아간 케이스가 그래서 많거든요. 한 해 잘하고 한 해 좀 안신년이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어쩌면 올 시즌에 김도규 선수의 안신년이 되어도 우리가 크게 막 실망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시즌 초에 너무 그 넘치는 의욕 때문에 그 막 무리해서 던지다가 탈이 나는 것보다는 좀 여유있게 시간을 가지고 김도규 선수의 그런 페이스를 기다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2년차 징크스라는 얘기도 많지만 그런 얘기가 왜 생기냐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그 프로에서 처음으로 1군에서 이런 인상적인 활약을 했기 때문에 선수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욕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이제 내가 보여줬으니까 올해는 더 잘해가지고 확실한 주전 선수, 팀의 확실한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사람이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캠프 때부터 무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특히 투수는 던질수록 이제 어깨는 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너무 과도하게 한 게 도구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그 코칭 스태프들이 좀 잘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작년처럼 그 6회나 그런 역할을 해줄 선수들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문경산 선수가 오면서 그런 역할을 좀 나눠서 할 수 있고, 뭐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으면 뭐 조무근 선수도 있고, 그런 실적을 보여준 적이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균환 선수도 마찬가지인데요. 나균환 선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균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사실 나균환 선수가 김도규 선수보다 더 많은 이닝을 던졌습니다. 23경기에서 7경기 선발이었고요. 1승 2패 1홀드 1세이브 46.1이닝의 투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1.86의 WHIP를 기록을 했고, POPS는 0.829, 평균 자책은 6.41로서 사실은 평균 자책이 좋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성적이 사실은 9월에 많이 까먹었네요. 9월에 10.24고 그전에는 그래도 5월 3.68, 6월 7.56, 7월 거의 안 나왔으니까 0, 8월 3.87로서 나름대로 괜찮게 되고 있었다가 9월에 좀 많이 맞으면서 많이 성적을 까먹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나균환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오히려 그런 문제가 좀 덜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투수로 데뷔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포수로 데뷔를 한 선수가 학생 때도 투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깨 자체는 굉장히 싱싱한 상태일 거고, 그리고 오히려 그 투수를 준비하는 시간, 그러니까 1군에 레귤러로서 뛴 경험이나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오히려 그 김도규 선수보다는 오히려 무리가 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선발로서 기용이 5월, 6월에는
많이 되면서 5월에 6번 출장 중에 2번 선발, 6월에 4번 중에 4번 다 선발 이렇게 뛰면서 비록 투구수가 뭐 많긴 했습니다만은 선발로서 투구수가 많은 거는 관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로테이션도 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투구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깨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불펜으로 뛴 경기가 이제 많고 투구수가 많고 특히 그 등판 일정이 몰려있다면은 당연히 그 부담이 가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균환 선수는 그렇진 않아요. 그 불펜으로 많이 등판한 이제 7월, 8월, 9월 이럴 때 봐도 막 연투로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나균환 선수가 필승조보다는 추격조 아니면 좀 긴 이닝을 소화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맡아줘서 그렇겠지만 보시면 8월에 연투 한 번 있고요. 14, 15일. 그 다음에 9월에도 연투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23, 24일. 네, 이렇게밖에 안 했어가지고 사실은 그 어깨 보호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데미지가 덜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균환 선수가 이제 만약에 김도규 선수가 초반에 힘들어 한다면 뭐 김도규 선수가 해줬던 6회 역할을 뭐 나눠서 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전 나균환 선수가 투수로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투수를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구속도 나오고 그 다음에 컨트롤적인 측면이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마운드에서 그런 요령만 좀 익힌다면은 충분히 좋은 투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포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수싸움에서 또 플러스가 되는 거는 덤일 거예요. 상대 타자에 대해서 또 잘 아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좀 더 있는 선수들이 이제 뭐 김민수 선수 얘기가 있는데 사실 김민수 선수는 제가 앞에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김민수 선수나 배성근 선수의 그런 유격수 경쟁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더 지금은 뭐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더 뭔가 뭐 보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두 선수가 좋은 경쟁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유격수 트레이드를 해서 좀 더 이제 경력 있는 선수 데리고 온다 이런 얘기가 꾸준히 있었고 사실은 지금도 그런 얘기가 있나 없나 저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 거론이 많이 됐던 이학주 선수를 영입을 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김민수, 배성근 선수가 좀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클 만한 그런 시간을 사실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재작년, 작년 마차도 선수가 있을 때 이 두 선수가 유격수로서 좀 뭐랄까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마차도 선수가 워낙에 오랜 거의 모든 경기에 출장을 하고 수비 이닝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자연스럽게 되지 못한 그런 포지션 선수 교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박승우 선수를 데리고 했겠지만 조금 더 그 1군에서 주전으로 뛰어본 경험이 있는 선수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사실 하긴 해요. 근데 뭐 팀의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 걱정은 솔직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하지만 뭐 잘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게 뭐 저희 팬들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뭐 1월이나 2월에도 사실은 뭐 스프링 캠프 전에 또 경력 있는 유격수를 데리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보고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야 저는 루피였고요. 오늘은 24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임 투 윈 롯데 자이언츠.